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마스크 착용 관련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경우 야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Anyone who is fully vaccinated can participate in indoor and outdoor activities, large or small, without wearing a mask or physical distancing. You can start doing the things that you had stopped doing because of the pandemic. 13일 금요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혼잡하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기존의 지침에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사람은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 식당이나 영화관, 미용실, 공연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교도소에서는 여전히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CDC 발표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이 없던 백악관 기자회견을 열어 실내 마스크 지침 완화에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사람은 1억 1,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미국 성인 인구 약 36.3%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완화된 마스크 지침이 이르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이번 새로운 마스크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뉴저지와 델라웨어 등 다른 주들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를 반대하는 미술가들이 애틀랜타 현대미술센터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 수익금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지원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미드타운 서부 지역에 위치한 애틀랜타 현대미술센터에서 한국 출신 현대화가 문지아가 큐레이션을 맡은 아웃 라우드라고 명명된 온라인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는 때에 아시안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각 화가들의 표현이 주된 주제로 알려졌습니다. 아웃 라우드, 즉 큰 소리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아시안 아메리칸 예술가들의 작품을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을 아시아계 미국인 인권단체인 아시안 아메리칸 어드밴싱 저스티스에게 기부하는 취지로 발족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작가들로는 최남원, 멜리사 후앙, 소냐 용 제임스, 이가경, 문지아, 그리고 임미애 등이 있습니다. 큐레이션을 맡은 문지아 화가는 인터뷰를 통해 애틀랜타 도심을 걷는 것이 예전과 느낌이 다르다고 말하며 반아시안 증오 범죄가 2020년에만 3,800건에 달했고 아시아계 여성들에게 집중된다고 걱정을 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8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재향군인의 미 남부주회가 고 이춘봉 회장의 선거 이후 또다시 차기 회장 선거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본부가 차기 회장 선거 관련 혼선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향군인의 미 남부지회 신현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본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대위를 구성한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일부 세력의 불법적인 업무적 주장에 동조한 재향군인의 본부의 안일한 대책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 본부 해외협력위원 예비역 육군소장 출신인 김형수 해외협력실장의 원칙 없는 위기 대처의 방식이 이번 사태의 팩덤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신현식 비대위 위원장은 해군 부회장 김기은 씨가 재향군인의 미 남부지회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말하며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보였습니다. 신 위원장은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본부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훈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을 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대로 본부가 다시 훈령을 내려 바로잡지 않을 시 이 사태의 모든 파행의 분란의 모든 책임은 1차적으로 향군 본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종 불법과 강제로 본부를 눈속임하고 회원과 동포를 우롱하는 이곳 사이버 재앙 군인의 집단이 더 이상 준동할 시 우리는 다음 단계의 중대한 결단을 결정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이미 사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해군 부회장 김기은 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직위는 디지털 직인이며 그 전부터 계속 사용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군 부회장의 육군 출신이 들어간 것도 회장의 임명 권한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9대 회장 선거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장경섭 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제10대 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번 주 열리는 농구와 야구, 그리고 축구와 골프 등 경기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2016-2017 시즌 이후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리빌딩을 진행했던 호크스는 드디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새로운 팀을 구성했습니다. 2016-2017 시즌 호크스 선수단에서 지금까지 팀에 남아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리빌딩 이후 처음으로 진출하는 플레이오프이지만 호크스는 현재 동부지구 4위에 올라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는 상위 시드의 자리에 있습니다. 호크스는 이번 주 주말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인 휴스턴 로켓츠전에서 승리하면 자력으로 4위 자리를 수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 닉스와 마이애미 히트가 반경기 차로 바짝 추격 중입니다. 호크스는 일요일 저녁 7시 홈에서 로켓츠를 상대합니다. 야구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게 3연전 시리즈를 수입당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17승 20패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뉴욕 매츠와 필라델피아 필리스에 이은 3위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에 올라있는 밀워키 브루어스 원정길에 오릅니다. 브레이브스는 어제 경기에서 팀 내 최고 유망주인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를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다행히도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절이 발견되지 않으며 수일 내로 경기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루어스와의 시리즈 첫 경기는 8시 10분부터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축구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내일 저녁 7시 안방에서 CF 몬트리올을 상대합니다. 유나이티드는 5월에 들어 아직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유나이티드의 공격 자원들인 에제키엘 바르코와 위르겐뎀은 3경기 연속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지난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경기에서 하반신 근육 부상을 입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 축구 구단 중 4번째로 큰 규모의 주급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틀랜타보다 선수 주급 지출이 큰 팀은 호화 군단으로 유명한 인터 마이애미와 LA 갤럭시, 그리고 캐나다의 토론토 FC입니다. 유나이티드가 이번 주말 승리를 기록하여 다시 반등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애틀랜타 축구 팬들의 기대가 뜨겁습니다. 이어지는 골프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맥키니에 위치한 TPC 크레이그 렌치에서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이 열리고 있습니다. AT&T 바이런 넬슨은 기존의 댈러스 오픈이 프로골퍼 바이런 넬슨을 기념하기 위해 다시 명명된 대회입니다. 강성훈이 디펜딩 챔피언으로 참여하는 AT&T 바이런 넬슨은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이 발족되기 전 프로골프 선수의 이름을 딴 유일한 PGA 투어 대회였습니다. 어제 1라운드 진행 결과 강성훈은 5언더파로 순항 중이고 이경훈과 코로나19 감염에서 돌아온 조던 스피스, 그리고 JJ 스펀 등이 현재 최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AT&T 바이런 넬슨은 16일까지 이어집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앞서 CDC의 마스크 착용 완화 정책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반응과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월 14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363만 8,076명, 누적 사망자는 59만 8,752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4만 90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01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 누적 확진 환자는 88만 9,417명, 누적 사망자는 17,7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3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0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6,970명, 누적 사망자는 1,086명입니다. 목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3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2,854명, 누적 사망자는 1,28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미 입법교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부유한 주, 가난한 주 경쟁지수에서 미국 내 1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양한 세율, 규제 부담 및 노동정책을 포함하여 국가의 경제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15개의 동일 가중치 정책 변수들을 사용합니다. 이 지수는 또한 지난 10년 동안의 누적 GDP 성장률, 누적 국내 이주 및 비농업 고용성장 데이터를 조사하여 각 주의 경제 성과 순위를 매깁니다. 2021년 경제전망에서 조지아의 14위 순위는 2020년보다 7계단 높아진 순위입니다. 아칸소와 테네시를 연결하는 40번 고속도로 다리에서 중대한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교통 관계자에 따르면 다리 보수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수천 대의 트럭과 자동차가 미시시피 강의 일부를 우회하고 운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네시의 의회 민주당 의원은 이 균열을 국가 인프라 시설에 대한 보수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경고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미 상원 의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을 비판하면서 인프라 지출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멤피스로 향하는 6차선 다리 헤르난도 데조토 브릿지는 균열이 발견된 후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TUI 크루즈는 14일 그리스에서 운항을 재개하며 크레타에서 대형 크루즈선 마인시프 5 일주를 항해한다고 밝혔습니다. TUI에 따르면 약 1,000명의 승객이 탑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UI 크루즈의 와이베케 마이어 CEO는 우리는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 때가 왔고 베이 경적과 출발 테마를 처음 듣게 된다면 손님뿐만 아니라 승무원에게도 감동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라며 감격해 했습니다. 마인시프5는 로도스, 페레오스, 소우다, 크레타 페리 공항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TUI 측은 의도적으로 최대 60%까지 수용 인원을 줄여 매우 관대한 승객 공간 비율을 제공하고 사회적 거리가 기내에서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둘루스시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9시 라이브 뮤직과 다양한 푸드트럭 프라이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로렌스빌시는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잔디 위 라이브 뮤직과 함께 브런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요일 로렌스빌 아이런실드 브루잉에서는 도끼 던지기, 술통 던지기 등 워해머 메이북 맥주 출시 행사를 개최합니다. 라이브 뮤직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귀넷 스트라이퍼스 경기에서는 선착순 1,000명의 팬들에게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귀넷 출신 브라이언 맥켄의 버블헤드를 제공합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TPC 슈가르프 컨트리 클럽에서는 미쯔비시 일렉트릭 클래식 PGA 챔피언스 투어 경기가 열립니다. 이상으로 5월 14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